그 자궁 내막증에서 그 뭐 최근에 2024년도에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해서 그 자궁 내막증에 있어서의 클리니컬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진단과 치료의 클리니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 같이 공부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자궁내박증은 그 자궁내막량 조직, 엔도메트리움 라이크 티슈가 자궁 바깥에 존재하는 만성 염증선 질환이고 골반통과 그리고 인퍼틸리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에스트로겐 의존성 염증성 질환으로 일반 인구군의 약 10%, 불임 여성의 30에서 50%, 그리고 만성 골반통을 가진 여성에서 40에서 50%, 그리고 디스메너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60에서 80%까지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질환으로서 엔도메트리오시스 환자 중에 30%는 아데노마이시스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궁내막증은 세 가지 티피컬 폼으로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는 페리토니얼, 그리고 오바리언 엔도메트리오마, 그리고 딥 인필트레이팅 엔도메트리오시스로 나뉘게 됩니다. 어, 진료 지침이 왜 가이드라인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이제 근거 중심의 보편적 진료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인데 예, 보시다시피 이제 너무나 다양한 증례와 상황들이 있었을 때 우리 과연 클리니션이 이 환자에 있어서 일단 수술을 해볼까? 혹은 아니면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해볼까? 아니면 이제 인퍼티리티를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선생님께서는 ART를 먼저 해볼까 하는 너무나 많은 증례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크리티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2013도 애슐레이에서 애슐레이 가이드라인이 나왔었고요. 2022년도에 192페이지에 9페이지에 109개 임상 공모안을 가진 리바이스된 2022년도 애슐레이 가이드라인이 엔도메트리오시스에 대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7년에 자궁내막증 진료 지침이 처음으로 나왔고 2022년 애슐레이 가이드라인을 참고 삼아 2024년도에 자궁내막증 진료 지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증의 진단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이제 예전 가이드라인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진단적 복강경이 이제 우선시되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진단적 복강경은 골든 스탠다드가 아님을 이제 제일 중요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첫 번째 월경통이나 골반 통증, 성교 통증, 그다음에 배뇨곤란, 배뇨통, 통증을 동반한 직장 출혈, 혈뇨,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부종 통증,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 증상으로 의심하고 진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영상 검사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내막증이 의심되는 여성에서 안소 자궁내막증의 확인 혹은 배제를 위해 질경유, 직장경유 골반 초음파 우선적으로 이제 권장이 되고 그리고 자궁내막증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약물 치료를 경험적으로 시작해 볼 수 있고 혹은 영상 검사를 실시한 뒤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복강경을 시행할 수 있다고 이제 근거 수준 뒤로 리코멘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증상으로 의심 진단, 그리고 영상 검사 등을 추가 고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렉탈 혹은 트랜스 버자이널로 소노로 우선 진단을 할 수 있고, 경험적 약물 치료 혹은 진단적 복강경을 다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궁내막증의 치료, 통증에 대한 약물 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증 관련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엔세이드 또는 기타 진통제를 단독으로 혹은 다른 치료법과 병용해서 사용 가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궁내막증과 관련된 월경통 및 성교통증, 비월경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복합 경구 피임제를 처방할 것을 근거수준 A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수준 A로 자궁내막증 관련 월경통을 호소하는 여성에서 복합 경구 피임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내막증 관련 통증을 줄이기 위해 프로게스테론을 처방할 것을 권고하고 그리고 그 통증을 줄이기 위해 레보노게스테롤 방출 자궁내 장치, 미레나 혹은 또는 에토로게스테롤 방출 피하 삽입물 정도를 처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15개월 이상의 디에그로게스트 장기 치료는 개별화되어야 하고 하지만 치료 기간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지금 그것은 뒤로 얘기를 하고 있으며 디에노게스트 장기 치료 시에는 골밀도 검사를 2년에 한 번 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유방 검사는 일반 여성들과 같은 주기로 검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에 대한 약물 치료는 엔세이드나 진통제 혹은 지속적인 COC 혹은 프로게스테로겐을 장기적으로 처방할 수 있다. 이렇게 리코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GLH 아고니스트를 쓸 수 있고 이때는 에드백 치료를 복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궁내막증 관련 통증이 있는 여성에서 다른 외과적 또는 외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증 감소를 위해서 아로마테이지 이니비터를 처방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특정 비약물적 치료도 자궁내막증을 가진 여성의 운동, 통증 감소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침이나 물리치료, 전기요법, 영양요법, 한약 그 무엇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리코멘드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증 치료를 위한 수술적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궁내막증 연관 통증 감소를 위해서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난소의 자궁내막종 수술 시에는 시스텍토미가 드레이니지 또는 전기 지진보다 재발률이 낮고 자궁내막증 관련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고 난소의 자궁내막종 수술 시에는 난소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AMH가 이제 잘 검사 결과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난소 손상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수술 전 AMH 수술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부 자궁내막증 수술 제거는 자궁내막증 관련 통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자궁절제도 더 이상 아기가 필요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궁내막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궁절제 및 양쪽 난소절제를 시행한 경우에는 폐경 증상 호전을 위해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지속요법을 사용할 수 있겠고 자궁내막증이 있는 여성에서 통증을 개선하기 위해 수술 전에 호르몬 치료는 권고되지 않으며 임신 계획이 없는 여성에서 자궁내막증 연관 통증 조절을 위해 수술 후 호르몬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궁내막증 치료에 있어서 불임에 대한 수술 치료, 약물 치료, 비약물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궁내막증 1, 2기, 자궁내막증 연관 불임에서 자연 임신율 상승을 위해서 수술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궁내막증 3, 4기에서도 수술 복강경은 기도요법에 비해 높은 자연 임신을 보이는 걸로 되어 있고 수술 여부를 결정할 때는 통증의 유무, 환자의 연령, 이전 수술력, 다른 불임 요소의 존재, 난소 예비력 등을 고려해야겠으며 자연 임신율 상승을 위해 다른 수술 방법보다 시스텍토미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궁내막증 연관 불임 여성에서 퍼틸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난소 억제 치료를 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고 있으며 임신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궁내막증 수술 후에 호르몬 억제 치료를 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엔도메트리오시스입니다. 무증상으로 발견됐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수술 중 우연히 진단된 자궁내막증 조직을 제거하거나 어블레이션을 반드시 시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우연히 발견된 자궁내막증이 있는 환자에게 반드시 약물 치료를 시행할 필요는 없겠고요. 4cm 이상의 무증상 자궁내막종이 있다면 난소암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거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발 예방 그리고 재발 치료입니다. 수술 후 이창 자궁내막증 연관 월경통 예방을 위해 LNG 인트라유터인 디바이스 또는 올해 컨트라셉티브를 최소 18개월에서 24개월 처방을 고려를 해야겠고요. 자궁내막종의 수술적 치료 후에 바로 임신 계획이 없다면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기 호르몬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발된 자궁내막증 환자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호르몬 치료나 수술을 시행할 수 있겠지만 약물 치료를 우선을 하는 것을 리코멘드하고 있고 첫 수술 이후에 자궁내막증이 재발한 경우에는 환자가 임신을 원하는 상태이면 두 번째 수술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발성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나 수술 그리고 임신을 원하면 두 번째 수술은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궁내막증과 암입니다. 자궁내막증은 전반적인 암의 위험도는 높지 않지만
난소암, 유방암, 갑상선암의 위험도 증가와 연관되어 있어서 있지만 일반 인구의 암 발생률과 비교했을 때는 절대적 위험도는 증가는 매우 낮습니다. 어, 그래서 클리니션은 자궁내막증 여성에게 난소암, 유방암, 갑상선암의 절대 위험도가 자궁내막증이 없는 여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고요. 난소 절제와 같은 적극적인 예방 처치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궁내막증 여성에 있어서 현재의 암 선별 검사 기준을 초과하여 추가 검사는 실시할 필요가 없고 브라카 1, 2 뮤테이션이 보인자로 있는 사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검사를 하면 되겠고 그래서 연령과 폐경 유무, 그다음 CAB기식의 상승 유무, 그다음 크기, 지속 기간에 따라서 환자에게 더 인터벤션을 할지 말지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궁내막증 치료의 알고리즘을 말씀을 드리자면 심통과 그 다음에 엔도메트리오시스를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사인이 있는 경우에 울트라소노 혹은 pelvic MRI를 시행해 보고요. 라지 엔도메트리오마나 말리그넌시가 어,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가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엔도메트리오시스로 인해서 인테스티널 혹은 유리널 옵스트럭션이 있는 경우 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만약에 환자가 임신을 원할 경우에는 인디비주얼라이즈 어프로치 뭐 익스펙테이션이나 ART나 수술을 하면 되고 프레그넌시를 지금 당장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프로게테lum이나 그다음 COC나 GnRH 아고니스트나 NSAID를 고려를 해볼 수 있겠고 이펙티브 할 경우에는 롱터만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고려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펙티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2024년도 자궁내막증 진료 지침을 이제 애슐의 가이드라인과 좀 비교를 해봤을 경우에는 골반 초음파를 다른 영상 검사에 앞서 시행 권고하고 있고 그리고 디에로게스트 장기 치료에 대한 치료 기간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루나라든지 프레세이크랄 유렉토미는 현재 국내 현황에 맞지 않아서 제외했고요. 그 다음에 AMH 측정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발성 자궁내막증, 양측성 자궁내막증과 가입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지침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증상 자궁내막증의 수술 고려 기준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 난소암의 진행 예측 요소에 대해서 다른 위험 가능 요인들을 포함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 지침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전처럼 컨벤셔널 어프로치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환자의 니드나 그런 거에 따라서 전부 다 인디비주얼라이즈 돼야 되고 일단은 메디컬 퍼스트가 되고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되면 두 번 수술하지 않는 싱글 서저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23세 이제 버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스메노리아하고 중3 때부터 직장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SAD에 대한 복용 효과가 없었고 트랜스 액탈 소드를 받더니 라이트 하디엑사와 레프트 하디엑사에 ECM 정도 되는 리엠 엔도메트리오마가 의심이 됐고 CA125는 20.95 정도 체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라레츠 아고니스트를 3사이클 사용하고 야스민을 한 3개월 정도 사용하고 6개월 후에 봤더니 이제 트랜스버자이나 소논을 봤더니 사이즈는 디크리즈 되었고 라이트 레프트의 사이도 좀 감소가 됐고 페인도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야스민을 한 2년 정도 사용을 했고 시스틱 매스는 거의 다 이제 보이지가 않았고 이후에 간헐적 디에노게스테론 혹은 뭐 오랄 컨트라셉티브 플러스 타이레놀 정도로 돼 있고 10년 정도 팔로우업 했고 리커되지 않았으며 페인은 톨러러블 하였지만 그 BMD 체크에서는 프리머넥이 좀 감소되는 소견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아기가 없는 결혼한 여성이었는데 한 1년 정도 디스미너가 있었고 소노를 봤더니 한 4.5cm 되는 시스틱 매스가 있었고 CA125가 77.9로 상승되었습니다. 라파로스코피 고피를 시행했고 레프토바는 시스텍토미와 펠빅 어디시올라이시스를 사용했습니다. 포스트오피 호르몬 트리트먼트를 디에노게스트를 약 1년 2개월 정도 사용했고 임신 원하여 중단했고 레귤라 멘스 그리고 페인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케이스 세 번째는 아기 둘 있는 48세 여성이었고 한 2개월 전부터 심한 복통과 디스메노리아가 아주 심해서 미네랄
했으나 페인 계속되고 베지라 스파팅 계속 있어서 다시 제거하고 그리고 야스민 복용하면서 전원이 되었습니다. 트랜스 버전이나 소로에서는 유테러스 뭐 마이오마 있었고 그다음에 4 곱하기 30 정도의 라이트 아이스의 메스 있었고 헤모글로빈은 9.4 그리고 CA125도 83.5 정도 체크가 돼서 LAVH, RSO, 펠빅 어드이시오라이시스, 그다음에 페리텍토미 그리고 EM 스팟을 지졌고 진단은 아데노마이시스와 엔도메트리오시스 스테이지 4 그다음에 펠빅 어디전으로 이후에 디로게스트 3년 정도 사용했고 리커 없고 그리고 심통도 없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37세 애기 둘 있는 여성이었고 3개월 전부터 디스베놀 아주 심하고 메노라지가 심해서 왔고 아데노마이시스 그리고 4.5cm 정도의 엔도메트리오시스가 의심되는 메스가 보였습니다. LVH, LSO, 펠빅 어드쇼라이시스를 시행했고 렉툼과 펠토늄 심연 어디지언이 있었고 PCDS가 오리트레이션돼 있었으면서 아데노메시스와 엔도메트리오시스 스테이지 4였고 포스트오피 트리트먼트로 디에로게스트 12개월 정도 사용했고 2년 후에 이제 배가 아파서 그리고 다시 디에로게스트 한 3개월 정도 된 후에 2.5년 후에 봤더니 라이트 오바리에 한 30일 정도 되는 메스가 다시 엔도메트리오시스 리커가 의심이 돼서 디에로게스트 1년째 사용했고 라이트 오바리에는 메스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23세 미혼 여성입니다. 1개월 전부터 디스메노리아가 있었고 라이트 아드렉스랑 레프트 아드렉스랑 공이 엔도메트리오시스 의심되는 엔도메트리오마가 있었고 CA125는 정상이었습니다. 수술은 라프로스코픽 바이러트라 시스텍토미아 지랄제 아고니스트를 사용해 먼슬리 스타트했고 포스트오피 1개월 후에 배가 아프고 소변 볼 때 배가 아파서 유해했는데 정상이었고 GLRC 아고니스트 3번 쓰고 그 후에는 뭐 디스컴포트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GLRC 토탈 6번 쓰고 디에로게스트 12개월 더 쓴 다음에 렌스가 뭐 잘 없고 디스차지 많고 그 다음에 무릎도 아프고 복부도 아프고 뭐 그래서 디에로게스트를 2년 정도 더 사용했는데 약을 불규칙하게 복용을 했습니다. 팔로우 소노에서는 라이트, 레프트 다 공이 한 ECM, ECM 정도 매스가 있었고 많이 소멸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케이스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그 3개월 전부터 복부에 페인이 있었고 엔세이드를 먹으면서 좀 좋아지다가 계속 배가 아파서 소노를 봤는데 6.5cm 정도의 라이트 아드릭사 메스가 있었고 PCDS의 플루이드를 구했었습니다. CT에서는 루라울 엔도메트리오시스 그리고 CA125는 31.4 정도 체크가 됐고 라파로스코픽 OP 리커멘드 했는데 리퓨지에서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디에로게스트 3개월 정도 사용했고 체스페자나 소독을 봤더니 5 곱하기 30 정도 사이즈가 약간 디크리지 되었고 페인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토탈 2년 정도 사용을 했고 그리고 2.7cm까지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7번 케이스도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이고 딕스베는 아주 심해서 트랜스퍼자를 쏘로 받고 랩트 오발이 8cm, 라이트 오발이 5cm, 마이오마 있고 어디전이 의심이 되었습니다. MR상에서도 뭐 마찬가지고 렉탈 월 어디전까지 보인다고 돼 있고 CA125, 149 정도 체크가 되어서 치료는 수술 원하지 않고 가입력 고려해서 이제 디에로게스트를 스타트를 하였고 9개월 정도 썼을 때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사이드 이펙트 특별히 없었고 1년 1개월 정도 사용했을 때 5cm 정도 라이트 오버리는 아예 없어졌고요. 그래서 지속 복용 팔로우 중입니다. 또 마지막 말씀드리자면 자궁내막증의 높은 유병률, 다양한 임상 증례 상황과 관련하여 근거 중심의 보편적 진료 기준이 필요하겠는데 하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은 바이블이 아닌 건 다 아실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정해지는 않는 현재 리코멘드가 될 뿐이라서 특정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있어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마다 우선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례별로 임상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